안녕하세요 꾸님들, 자작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스폿기를 이용해서 스폿 연결로 배터리들을 연결을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폿 연결이 필요 없이도 우리가 배터리 셀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홀더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. 자, 배터리 홀더입니다. 우리가 배터리를 그냥 단순하게 끼워서 볼트 너트로 체결하는 방식이고요. 위쪽에 이렇게 볼트 너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산철 파워뱅크를 만들듯이 이렇게 작은 부스바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셀 간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배열대로 배터리를 끼우신 다음에 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물론 이렇게 홀더를 이용해서 정말 단순하게 조립식으로 만들면 편하겠죠. 하지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. 자,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점도 있고요. 좀 만들기 쉽다는 점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, 단점으로는 이제 부피가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집니다. 그리고 가격대가 좀 비싸요. 이 녀석이 홀더 자체가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고요.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좋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배터리팩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, 그리고 좀 안전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같이 이제 장비가 있으시고 많이 만드신 분들은 이런 홀더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2세트 홀더 2세트, 총 배터리를 12개를 연결할 수 있는 홀더 2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요.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3S4P,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3셀 배터리팩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. 혹시라도 이 홀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단하게 이 제품을 3S4P로 배터리팩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 홀더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이렇게 본체에 우리가 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, 피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배터리가 들어갈 아랫부분과 위에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덮개 같은 경우는 그 위쪽으로 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을 해주는, 절연 작업 대신 해주는 이렇게 보호마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총 6개가 들어가는 홀더가 2개가 있고 뚜껑이 2개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셀 구성 시에 연결하는 이 부스바가 함께 따라오고요. 이 부스바 위쪽을 조여줄 너트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볼트 위쪽으로 해서 링 단자를 체결을 해서 전선을 연결한다면 또 이렇게 너트로 조여주면 되는 방식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, 이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터리를 체결을 할 때 배터리를 끼우고 또 그 위쪽으로 홀더를 끼우는데, 이렇게 끼웠을 때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둥입니다. 그래서 이 기둥을 연결을 하고 꽉 조여 주시면 이 홀더가 이렇게 약간 눌리는 방식이에요. 자, 홀더를 자세히 보시면 이쪽 피스 안쪽으로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안쪽에 이렇게 넣었다면 좀 이렇게 압착을 시켜줘야 돼요. 그럴 때 기둥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위쪽에서 피스로 꽉 조여줌으로써 이게 이렇게 압착이 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할 때 체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2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2세트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배터리 12개를 이용해서 3S4P 배열의 3셀 배터리팩, 우리가 셀 작업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. BMS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연결을 하는 거고, 일단은 셀 작업이 니켈로 우리가 보통은 스폰 연결로 연결을 하는데, 그 대신 이렇게 부스바를 이용해서 홀더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S4P 같은 경우는 4개씩 세묶음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홀더를 보시면 이 옆쪽에 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홀더와 이렇게 홈을 맞춰서 끼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옆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세로 부분으로도 이렇게 끼우실 수가 있어서 세로로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3S4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, 자, 지금 12개의 공간이 있죠. 그러면 이쪽 4개, 그리고 이쪽 4개, 이쪽 4개, 이런 식으로 4개씩 세묶음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던 대로 상단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고요. 자, 플러스 4개를 일단 이렇게 넣어 줄게요. 플러스 4개, 그 다음은 마이너스 4개를 넣어 주겠습니다. 다음은 또 플러스 4개죠. 자, 이 배터리 팩이
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3S 배열입니다. 자, 4개씩 플러스, 4개씩 마이너스, 4개씩 플러스. 이렇게 했을 때 1S, 2S, 3S가 되기 때문에 3S 4개씩 묶음이니까 4P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S 4P 배열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. 아래쪽은 이렇게 끼웠으니까 위쪽도 똑같이 이렇게 끼워 줄게요. 역시나 이 홈을 맞춰서 끼우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윗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. 내가 배터리를 넣은 부분이 투명해서 보이기도 합니다. 위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단자가 4개가 보이고 마이너스 단자가 보이는데, 그래도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스폰 연결을 하는 것처럼 B 플러스부터 하나씩 연결을 해 볼게요. 그래서 이쪽에 있는 4개의 단자가 우리가 사용하는 B 플러스죠. 플러스만 4개가 있는, 자, 이 부분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. 자, 플러스 4개를 연결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B 플러스를 연결을 했습니다. 우리가 B3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죠. 자, 그러면 B3, 우리가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단자, 자, 돌려서, 자,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가 이 부분이죠. 자, 이 4개의 단자하고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 4개를 또 이렇게 한꺼번에 8개로 셀 구성을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을 B2로 만들어 줄 건데, 자, B2 같은 경우는 6개는 부스바로 연결이 되는데, 마지막 한 개는 이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선으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부분에 대한 부스바는 따로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, 자, 이렇게 이쪽에 있는 6개 부분과 이 2개는 선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작은 링 단자로 연결 단자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양쪽에 이런 식으로 끼워 주시고, 자, 이렇게 B2 부분에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. 자, 이쪽은 그러면 B2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또 B2에서 내려와야 되죠. 자, B2 이쪽 플러스 단자에서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,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8개를 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긴 또 B1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B1 부분도 연결을 했는데, 또 이렇게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 단자로 만들어서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B2에서 올라와서 연결되는 단자 B1 단자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. 자, 그러면 B1 단자에 있는 이쪽에 있는 플러스에서 또 내려와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4개를 체결을 해주시면 이쪽이 B-가 되면서 3셀 배터리 배열이 끝나겠죠. 그냥 간단하게 해결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4개의 단자를 연결을 해주고 이쪽을 B-라고 적어줍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3셀 배터리 3S4P 배터리 팩이 완료가 된 거예요. 우리가 보호회로에 연결된 선이나 밸런스 케이블은 또 이 너트를 풀어서 링 단자로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일단 배터리 팩이 완성이 됐고요. 자,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쪽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둥이 있습니다. 자, 이 기둥을 좀 째어 주셔야지 이 배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밀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볼트와 이 기둥을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. 아, 근데 볼트를 왜 또 육각으로 해놨네요. 자, 일단 볼트를 넣고 육각을 돌려서 좀 체결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기둥까지 모두 연결을 하니까 배터리 팩 연결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폰 연결 없이 너무나 쉽게 3S4P 배열로 해서 배터리 팩을 만들었어요. 전압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. 이렇게 B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하고 전압을 재보면, 자, 11.88V 전압 제대로 나오죠. 3셀 배열 제대로 나오고요. 자, 이렇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3셀 배열을 만들 수 있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2세트가 있어서 이렇게 3S4P로 만들었는데, 예를 들어서 이 하나 가지고 3S2P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나 쉽게 가능하겠죠. 자, 그럼 이 부분을 간단하게 분해를 해보고 다시 3S2P 배열로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위쪽에 이 푸스바, 얇은 푸스바만 제거를 해주시면 금방 해체가 되죠. 너무나 간편하게. 그래서 이번엔 3S2P를 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
자, 조립만큼 분해도 정말 쉽죠. 이 기둥은 지금 빼지 않은 상태에서, 자, 이 배터리를 3S2P를 만들어 볼 건데, 아, 기둥을 빼야 되구나. 자, 이렇게 위쪽 뚜껑만 제거를 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배터리를 다시 3S EP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3S EP 같은 경우는 두 개씩 세 묶음이죠. 그래서 플러스 두 개, 마이너스 두 개, 끝에 부분을 다시 플러스 두 개로 바꿔줄게요. 자,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쪽을 뚜껑을 닫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이 기둥 볼트를 먼저 체결을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배터리를 3S EP 배열로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 주었고요.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연결을 해 볼게요. 가장 먼저 이쪽 플러스 부분이 있죠. 자, 플러스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 줍니다. 그러면 이쪽이 B 플러스가 될 거예요. 자, 이 앞쪽에 있는 플러스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쪽을 B 플러스로 표시를 하겠습니다. 자, B 플러스에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단자하고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네 개가 연결이 돼야 되죠. 이렇게 네 개만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이쪽이 B 플러스에서 내려왔으니까 B2가 될 겁니다. B3에서 내려왔으니까 B2. 자, 또 B2에서 올라와서 이쪽에 있는 네 개를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쪽은 B1이 되겠죠. 자, 이쪽은 이제 B1. 자, 이렇게 B1 플러스 쪽에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있는 이 단자, 자,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개만 연결을 해주시고 B 마이너스라고 체크하면 되겠네요. 자, 이쪽은 B 마이너스. 자, 이렇게 해놓고 이 앞쪽에 회로를 부착을 하거나 이제 나머지 절연 작업을 해주고 이 링 단자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회로에 연결된 선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 수 있고요. 자, 이 위쪽으로는 이제 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개가 씌워지게 됩니다. 덮개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전선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덮개는 좀 작은 볼트로 체결하게 되어 있네요. 자, 이렇게 배터리 위쪽에 뚜껑까지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. 자, 이러면 3S EP 배터리 팩이 완료가 된 거예요. 우리가 좀 소형 장치들, 소형 기계에 사용할 목적의 3S EP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홀더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스폰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,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이렇게 3S 4P로 연결을 했다가도 금방 풀어서 다시 3S EP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. 우리가 스폰 연결을 한번 해버리면 배터리를 뜯어내면서 또 추가적인 작업, 니켈 제거 작업이라든지 갈갈이 작업을 또 해줘야 되는데, 자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사용을 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배터리 팩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동할 목적으로 좀 작은 배터리를 만들 때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터리 팩을 만들 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홀더가 아닌가 싶어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저런 제품을 사용할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또 다른 쪽으로는 나는 스포키도 없으니까 이번에 만드는 제품은 이 배터리 케이스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,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이 홀더를 보내드릴 테니까요,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혹시라도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세 보기를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요,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,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